다이아몬드 광산. 세라와 베키와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온 학교 학생들이 몇 주 동안 크루데이가 세라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크루데이에게는 어릴 때부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진 넓은 땅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와 광산을 개발한다고 했다. 그 친구는 크루데이를 누구보다 믿고 좋아해서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으며 어마어마한 돈을 나눠 갖자고 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이라면 아이들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다이아몬드 사업이라고 하니 모두들 여간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었다. 아멘가드와 로티는 세라에게 자꾸만 다이아몬드 강산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셈 많은 라비니아는 세상에 다이아몬드 강산 따위가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다며 비웃고 다녔다. 어느 날 제시는 새로 알아낸 소식을 라비니아에게 들려주었다. 세라는 항상 자신을 공주라고 생각하며 행동한달지 뭐니? 그러면 공부도 더 잘 된다나? 세라는 아멘가드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아멘가드는 자신이 너무 뚱뚱해서 공주가 될 수 없다고 했대. 하지만 세라는 공주가 겉모습이나 가진 것과는 상관없고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는 거야. 세라는 거지가 되어도 공주 흉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제부터 공주마마라고 불러줄까 보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난로가에 모여 떠들고 있을 때 세라가 노띠와 함께 들어왔다. 그러자 라비니아는 아이들에게 소곤거렸다. 또 끔찍한 일을 달고 왔어. 저 꼬맹이가 그리 좋으면 아예 자기 방에서 데리고 살 것이지. 저 애는 보나마나 5분도 안 돼서 악을 쓰고 난리를 칠 거야. 세라는 창가 자리에 앉아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바스티유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한 글을 읽으며 상상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로티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라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독서에 방해를 받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꾹 참고 책을 내려놓은 다음 로티에게로 다가갔다. 로티는 아까부터 교실 바닥에서 미끄럼을 타고 다니며 성가시게 굴다가 라비니아의 할을 돋우더니 기어코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고는 앙앙 울어대고 있었다. 당장 그쳐, 이 울보야. 라비니아가 소리치자 로티는 세라 엄마를 찾으며 더욱 크게 울었다. 제시가 달래고 일러도 로티는 발버둥 치며 울기만 했다. 세라가 얼른 달려가 로티를 달래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자 로티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정말? 그럼 어서 다이아몬드 강산 이야기를 해줘, 세라 엄마. 뭐? 다이아몬드 강산이라고? 저 버릇없고 못됐건 좀 봐. 너 같은 애는 좀 맞아야 돼.
라비니아가 나무라자 세라는 벌떡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글쎄요, 나는 오히려 당신을 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철없는 애들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겠어요. 네, 그렇겠죠, 공주마마. 우리 학교에 고귀하신 공주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걸 내가 깜빡했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라비니아가 대놓고 비웃자 세라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귓속이 윙윙거리는 것을 느꼈다. 맞아요. 난 내가 공주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어요. 세라는 고개를 똑바로 든 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공주님, 의자에 앉을 때 우리를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네요. 잊지 않을 거예요. 라비냐의 대꾸에 세라는 조용히 말했다. 그 뒤로 세라를 샘내는 아이들은 뒤에서 세라 공주라며 빈정거렸고 세라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애정을 담아 공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라를 좋아하고 따르는 아이들은 세라가 정말 품위 있는 공주님 같아 보여서 흐뭇했다. 민틴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학교가 마치 왕실 기숙학교라도 된 듯이 여기저기에 자랑하고 다녔다. 베키는 공주님이라는 말이 세라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했다. 세라의 의자에 앉아 깜빡 잠들었다가 이야기를 나눈 이후 베키와 세라는 선생님들을 모르게 더욱 친해졌다. 민틴 선생님과 아멜리아 선생님은 세라가 베키에게 친절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베키가 하루 일을 끝낸 뒤 짬을 내 세라의 응접실에서 이야기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아가씨, 다락방에서 물 먹다가 부스러기를 남기면 쥐들이 나타나 잽싸게 물고 가요. 방 안에 쥐가 있단 말이니, 베키? 다락방에는 보통 생쥐나 집쥐가 돌아다녀요. 베개 위로만 안 다니면 괜찮아요. 설거지 방 하나로 태어나면 무엇에든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바퀴벌레보다는 낫죠, 뭐. 나도 그래. 쥐와는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바퀴벌레와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베키가 방에 와서 오래 있지 못하면 세라는 베키가 치마 속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에 작은 선물을 넣어주곤 했다. 세라는 마차를 타고 산책할 때 가게 진열대를 들여다보다가 고기파이 2~3개를 사서 베키에게 주었다. 어머나, 아가씨, 정말 맛있어 보여요. 뭐니 뭐니 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요. 베키는 고기파이가 정말 만족스러웠다. 쇠고기 샌드위치와 롤빵과 소시지도 좋았다. 세라가 주는 음식 때문에 베키는 예전처럼 배고프거나 피곤하지 않았다. 게다가 세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석탄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괴롭지 않았다. 세라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키에게 자기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지만 가난하고 힘들게만 살아온 베키는
이제 세라와 함께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세라의 11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에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의 분위기는 평소처럼 밝지 않았다. 세라, 아빠는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골치가 아프구나. 일은 산더미 같고 10가지 나서 밤잠을 설치곤 한단다. 우리 작은 아씨가 여기 있다면 무척 힘이 되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아씨? 아버지는 세라의 생일 파티를 위해 새 인형과 화려한 인형 옷들을 준비해 두고는 인형을 갖고 싶은지 편지에 물었다. 세라는 엉뚱한 답장을 써 보냈다. 전 늙어가고 있어요. 이거 제가 받는 마지막 인형이 될 거예요. 마지막 인형이라고 하니 엄숙한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인형이란 제목으로 시를 쓰고 싶어요. 인도의 저택에 있던 크로데이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상태에서 이 편지를 받고는 오랜만에 껄껄 웃었다. 아, 세라는 갈수록 재미있는 아이가 되어가는군. 하나님, 부디 사업이 잘 해결되고 건강해져서 영국으로 달려가 세라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세라를 안아볼 수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세라의 생일 파티는 화려하게 열릴 예정이었다. 생일이 다가오자 다른 학생들까지도 온통 흥분에 휩싸였다. 교실 안에는 호랑가시나무 화환을 두르고 빨간 덮개를 씌운 긴 의자들을 교실 가장자리에 빙 둘러 놓았다. 생일날 아침, 세라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꾸러미를 보고 조심스레 포장지를 뜯어보았다. 낡은 플란넬 천으로 만든 네모난 바늘 결에 까만 핀이 글자 모양으로 촘촘하게 꽂혀 있었다. 행복한 생일 맞으시길 빌어요. 세라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머나, 베키, 이걸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마음에 들어. 그때 문이 열리더니 베키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저 마음에 드세요? 물론이지. 네가 직접 만든 거라서 더욱 사랑스러운걸? 베키의 눈동자는 기쁨으로 촉촉이 젖어들었다. 고작 헝겊 조각인데다가 새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꼭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아가씨라면 비단에 다이아몬드 핀이라고 상상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상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세라는 날듯이 다가가 베키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목이 맨 소리로 외쳤다. 아, 베키,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헝겊 자투리로 만든 거잖아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워요. 베키도 목이 메어 대답했다.